여러분들 중에 대부분은 무주택자니까. 이커머스로 돈 잘 번다고 소문내고 포르쉐 타고 벤츠 타면서 무주택자거든. 아직 도 안 한 상태인 거죠. 오늘 주제는 땅 따먹기입니다. 땅 따먹기. 이 사람들 돈 벌어야 되는데 뭐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점검하려는 목적으로 비대면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땅 따먹기에 대해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가장 직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진짜 실제 땅입니다. 실제 땅. 실제 땅을 따먹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어디 땅을 따먹고 싶습니까? 어디 대전 어디 땅 따먹기 하고 싶나요? 제주도 땅 따먹기 하고 싶나요? 딱 한 군데만 땅 따먹기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디죠? 당연하죠. 당연히 강남이죠. 그러면 우리는 강남에 땅 따먹기를 했나요? 왜 우리는 땅을 못 따먹었습니까? 맞아요. 뉴욕이면 더 좋겠죠. 근데 이제 뉴욕까지는 못 가니까 강남을 땅 따먹기 하고 싶은데 못 따먹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데이터로 좀 가져와 봤는데 애초에 우리나라에서 풍족하게 살 수 있는 인구는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같은 비율로 부동산이 올라가서 그 올라간 차익으로 계속 벌어먹고 있는 사람들이 퍼센테이지가 정해져 있어요. 22년도, 23년도에 강남에 비교적 준신축 이상을 산 사람들은 최소 10억에서 20억이 올랐거든요, 지금? 2, 3년 지나고. 근데 여러분들 2, 3년 만에 10억에서 20억을 모은 사람 있습니까, 여기서? 거의 없을걸요? 그거는 한 달에 1억씩 모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정도를 모으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5명이냐 보면 아니죠. 최소 한 3만 세대, 10만 세대 이 정도가 그 정도를 이득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포지션 싸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땅 따먹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나서는 나를 믿고 소중한 사람들이랑 같이 저쪽으로 넘어가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졸업반을 진행했던 거죠. 사실 졸업반에 실제 졸업하신 분은, 그러니까 부동산을 산 사람은 9명인데 실제 졸업생은 1명인 것 같아요. 그 구매하신 분만 졸업생인 것 같습니다. 저도 졸업생이 아니죠. 졸업생으로 넣기가 좀 애매합니다. 왜냐면 광진구니까. 그래서 강남에 청담동에 50억 정도 아파트, 몇 년 뒤에는 100억이 될 것 같은 아파트, 그 정도면 졸업을 하셨다라고도 봐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348명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다 압구정, 청담, 삼성, 반포, 잠실 이런 데 사서 나를 잘 되게 해줬으면 좋겠어. 거기서 힘들게 살던 난 상관없고 그렇게 거래를 한 다음에 나를 빛내줬으면 좋겠어. 내 명예와 내 인정욕과 M군님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보내줬으면 좋겠어. 그러다 보니까 되게 후회되는 지점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지금 트리마즈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트리마즈가 17년도, 18년도 미분양이었으니까 1.5억에서 위아래로 조금씩 이제 차이는 있겠지만 그 계약금으로 트리마즈를 들어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럼 저는 제가 한 3년 정도만 부동산에 눈을 빨리 떴으면 솔직히 말해서 코치님들은 다 트리마즈에 들어왔을 거고, 코치님들 외에도 저랑 가깝게 지내는 교육생분들은 다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도 저는 엄청 푸시하니까 어떻게든 1주택까지 사자, 차 바꾸지 말아라, 쓸데없이 무슨 그런데 월세 살지 말고 일단 빨리 1주택부터 하자, 이러고 있으니까 그때도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트리마즈에 한 30팀, 40팀 정도가 모여 산다면 엄청 감사하게 살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포지션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땅 따먹기가 주제니까. 비강남에 살던 사람이 강남으로 매수를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그냥 원주민들이 이득을 보고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40억, 50억 하는 것들을 사업으로 성공해서 들어온 사람이 많냐,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 많냐, 거의 없어요. 근데 그렇죠. 지금은 이제 규제까지 생겨가지고 여러분들 보면 생돈 한 40억, 50억이 있어야 들어올 수 있거든요. 게다가 이제 갭 투자도 막아놨잖아요. 토어제로 다 묶어가지고. 이제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는 거예요. 제가 조금 잔인하지만 현실적으로 비교를 하나 해봤는데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그 오류동 한신아파트에 살았었습니다. 구로구 오류동. 그때 어머니가 1억 8천에 분양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가 22년도인데 제가 그때 22년도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얼마인지 봤거든요. 얼마일 것 같아요? 요거는 딜레이 있어도 좀 기다려볼게요. 여러분들 감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22년도 구로구 오류동의 신축 아파트는 1.8억이었는데 압구정 현대 22년도 월드컵 할 때 얼마였냐? 여러분들 기사 찾아보면 나오는데요. 4, 5억이었습니다. 4, 5억. 2002년도.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나봐요. 네, 맞추는 분들도 있네요. 4, 5억이었어요. 그러면 2배에서 3배 정도거든요? 그럼 지금은 어떨까? 지금은 오류동 한신아파트, 그러니까 지금 한 6억, 7억 정도 해요. 그러면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지금 얼마일까? 호갱노노 기준으로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최근에
7월 이후로, 규제 이후로 거래된 게 69억, 68억, 3층, 8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2배 정도였는데 지금은 10배가 됐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아주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감정을 넣어버리면 일이 다 그르쳐집니다. 감정을 넣어버리면 아씨 열받아, 나도 그때 압구정 현대 들어갈 거면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그리고 아, 저놈들만 이득 보는 세상, 아유 폭락해라 폭락해라, 갑자기 뭐 폭락인가 돼가지고 막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아, 그런 거는 시대에 적용이 안 되는데 왜 자꾸 본인 감정을 넣어서 댓글을 쓰는지 모르겠어, 그런 NPC들은. 그래서 좀, 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 이거 유튜브니까. 아무튼 그런 분들도 이제 낮아지는 염원은 있지만 염원이 이뤄질 수는 없죠. 내가 로또에 당첨되고 싶은 염원은 있지만 당첨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현실적으로 보면 무섭고 비참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0년 뒤에 오류동 한신아파트와 압구정 현대 그 아파트의 차이가 어떻게 벌어질 건지 그걸 생각해보면 저는 좀 무서웠어요. 이제는 10배 차이가 됐는데 제 생각에는 오류동 들어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거든. 압구정 현대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은 엄청 많고. 근데 잘하면 뭐 한 30배 정도? 3, 40배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잔인해지는 거예요, 이 땅 따먹기 게임이. 근데 더 잔인한 건 뭐냐면 우리는 이 게임에 아직 참여도 못했다는 거죠. 왜냐?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은 무주택자니까. 이커머스로 돈 잘 번다고 소문내고 포르쉐 타고 벤츠 타면서 무주택자거든. 아직 로그인도 안 한 상태인 거죠, 이 자본주의 국내 땅 따먹기에서는. 그게 너무 속상해서 졸업반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같이 넘어가서 내 인정욕을 채우고 명예욕을 채우고 그들한테 고마움을 받자라고 한 게 제 의도였습니다, 최근에.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막 알아보고 막 이렇게 해도 잘 안 돼. 이건 좀 제가 삐진 건 아닌데 조금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이거 뭐 근데 오프라인 들으신 분들은 다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 뭐 거짓말 아닌 거 아실 거예요. 제가 고점 매수, 고고점 매도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저점 매수를 좋아해요. 사람도 그렇고 투자도 그렇고. 그래서 강남은 일단 재건축을 제가 못 들어갈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반포 쪽은 추천하긴 했는데 이제 금액이 너무 높으니까. 제가 작년부터 주구장창 얘기했던 현장이 광장동 극동 아파트였어요. 그거는 제가 들어가고 싶어서였어요. 거기는 강북의 대장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쉽게도 학군과 역과 한강 그리고 대단지, 이걸 끼고 있는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재건축 현장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극동은 그걸 만족시키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 추천했을 때가 작년에가 살 수 있는 게 14억 15억 정도였어요. 그리고 이번에 거의 재건축 그 지정구역이 되면서 마지막으로 찍은 게 33억이거든요 32억에 올라온 거 살까 말까 어떻게든 추천하고 싶었는데 이제 그 매도인이 1억 더 올려서 팔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들이 조금 속상했어요. 왜냐면 제가 신뢰를 못 준 것도 있고, 그리고 그런 거 정도의 금액이 이제 준비 안 된 분들도 있고. 사실 재건축은 근데 이제 미래를 많이 봐야 되는 거니까, 10년, 20년 뒤를 봐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이제 지금 좋은 데 살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에 했던 행동들은 그런 게 있었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 뭐 여러분들이 고민을 막 1주택을 하겠지만 상급지에서는 어디든 선택해도 선택하지 않은 것보다는 안전한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주도권을 갖고 부동산을 좀 대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제가 이제 21기 때 가장 주요하게 넣은 부분이 이 주체성, 주도권 부분인데, 예언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이 한 달에 3천을 벌든 5천을 벌든 1억을 벌든 여러분들은 그 돈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도권이 여러분들한테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여러분들의 배우자나 혹은 다른 거에 주도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판단과 좋은 노력을 해서 돈을 벌어도 그 다음으로 못 넘어갑니다. 이게 엠타트업의 지금 엄청난 위기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혼자 계신 분들은, 졸업반 분들 중에서도 제가 추천했을 때 바로 결정하고 매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결혼한 사람들은요, 제가 추천하고 해도 너무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고 남편이 안 된대요. 아내가 안 된대요. 그래서 남편이 어떤 일 하세요? 보면 아내가 어떤 일 하세요? 그럼 경제적으로 뭔가를 쌓아나가는 게 없어. 판단도 없어. 근데 왜 안 되냐 물어보면 그것보다 더 좋은 데 들어가고 싶어서 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건 사랑하는 거지만 우리가 만약에 게임을 하는데 왕을 잡으려고 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은 목검 들고 있는데 그 사람 앞세울 겁니까? 내가 경험치가 높으면 내가 칼 들고 싸워야지. 근데 그런 거에 영향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주도권을 여러분들한테 가져오게끔 하고 싶었어요. 가족이 됐든 누구든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가족을 부양하고 뭐 희생을 하고 그런 게 우리가 엠타트업에서 낭만적이라고 하고 멋있다고 보는 거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이 우선이에요.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고 그 열심히 번 돈을 온전히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끔 해야 돼요. 근데 자본주의에서 어떠한 경험치가 없는 사람들의 말에 엄청나게 휘둘립니다. 왜? 사랑이니까. 근데 그게 사랑이긴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딜레마가 아마 있겠죠. 여러분들이 결혼한 분들은.
그래서 그렇게 보고, 두 번째로 위험한 건 뭐냐면 가족이나 뭐 배우자한테 휘둘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감정에 주도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거는 제가 겪은 거라서 이제 저를 욕할 수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한 달에 1억 이상 벌게 되면 보상 심리가 스물스물 올라와요. 이렇게 막 올라와요. 아, 나도 좋은 차. 아, 나도 좋은 집. 막 이러면서 가짜로 그거를 해소해 버립니다. 진짜로 여유로워서 그런 걸 사게 되는 게 아니라 가짜로. 엠타탑에서 가장 많은 패턴이 뭐냐면 3달에 한 3, 4천 정도 순수익 벌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했는데 좋은 차 타고 좋은 곳 월세 살고 전세 들어가고 이렇게 됩니다. 제가 그렇게 해봐서 잘 알아요. 그게 최악의 선택인데 왜 그러냐면 잠깐의 우월감과 잠깐의 안정감에 도취되거든요. 어떤 잠깐의 보상감. 요거는 이렇게 비유하면 좀 제가 봤을 때 정확할 것 같은데, 우리의 어떤 자본주의에서의 플레이는 저는 30km 마라톤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도 한 12년 정도는 해서 그나마 올라왔기 때문에 하루 이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12년이에요, 12년. 그러면 한 30km 마라톤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1km 구간에서 선두권이라고 해서 갑자기 무슨 편의점 가가지고 물을 막 먹고 갑자기 세레머니를 해. 1km 뛰고 그냥 선두권이라고 해서. 미쳐요, 미쳐. 갑자기 막 반지 키스하고 이런다니까. 1km만 앞서 나가다가. 그래서 야, 이 사람들은, 저도 근데 똑같이 잘못한 건데 왜 그런가 봤더니 못 배워서 그래. 우리 부모가 자본주의에서 레벨이 높은 사람들이 아니어서 못 배웠어.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대단하게 보나 보다. 야, 역시 차는 이런 거 뚜껑 열려야지 막 이러면서 수많은 기회비용을 다 날려요. 그리고 남는 게 없어. 돌이켜봤을 때 그냥 이거 별거 아니구나 정도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21기는 좀 난이도를 높인 거예요. 초보자들은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냥 1000부터 한 3000 구간 사이의 사람들 강남으로 같이 넘어가자로 제가 좀 욕심을 낸 거죠. 솔직히 초보자, 그러니까 하나도 못 팔다가 막 파는 거는 그거 솔직히 의지 문제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솔직히 여러분들 당근에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한 10,000원 마진 봐가지고 하루에 팔 수 있다라고 하면, 판다고 하면 제가 100억을 준대. 그럼 여러분들 하나는 다 팔지 않겠습니까? 소싱이고 나발이고 10,000원 마진만 붙여서 팔면 100억을 준대. 그러면 다 팔 거 아니야. 그거는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니까? 초보자분들은 사실상 안 하는 분들이거든요. 안 하는 거예요. 대단한 방법 있는 거 같죠? 제가 바이럴 대행사 출신이라서 기술에 대해서는 사실은 진짜 많이 알거든요. 근데 대단한 기술이 잘 없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날카롭게 기획해서 들어가느냐, 그리고 그거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얼마나 제거하느냐, 내가 얼마나 우선순위가 잘 잡혀있느냐 싸움인데 엄청난 비기 같은 게 있는 줄 아는 거야, 평생을. 본인은 그런 걸 몰라가지고 못 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초보자들보다 저는 21기는 그냥 1000, 3000 구간을 한 2, 3억으로 올리고 그냥 카테고리 대장들 만들어주고 강남의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요건으로 내가 만들자. 내가 아직 졸업반을 모집할 만한 그 그룹이 아니었나 보다라는 생각에 조금 욕심을 낸 거거든요. 그래서 21기는 여기 뭐 신청하신 분도 있고 신청할 분도 있겠지만 좀 본인의 어떤 목표나 이런 걸 좀 상향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완전히 어차피 여러분들 2, 3천 버는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얼마 모았는데 여러분들 한 10억, 20억은 모았어요? 그 정도 돼야 우리나라 자본주의 부동산 땅 따먹기에 로그인 되었습니다 인 거예요. 그 전에는 게임 설치도 안 한 거야. 근데 포르쉐를 탄다고. 너무 답답한 거죠. 그래서 저는 제 아이가 있다면 이렇게 알려주고 싶어요. 야, 긴 구간이 있는데 너가 중간중간에 해소할 수는 있지만 거기서 도취되거나 그러면 안 돼. 너가 끝까지 가서 그거를 성취하는 거에 대한 만족을 느끼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 그 전까지는 너무 그렇게 다른 감정에 휩싸이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이커머스 땅 따먹기로 넘어오면 이커머스에 지금 엠타트업 사람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잖아요. 특히나 19기 왜 이렇게 잘해요? 오늘도 인증 카톡 왔는데 이따 끝나고 제가 스토리에 올리려고 했는데 1억 찍으셨대요. 19기 분. 너무 잘해요. 너무. 와. 이제는 제가 이제 그때 19기 대 전체 엠타트업 대결을 하자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 정도 실력이 되는 것 같아. 여러분들 지금 온라인에 잘하는 사람들 19기가 진짜 많습니다. 저 좀 자랑스러워요. 이거는 대단한 분들 같아. 그리고 그분들이 인증하는 거 보고 그 판매몰 들어가고 이러면 멋있다, 존경스럽다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합니다. 그게 이커머스 땅 따먹기예요. 내가 이 카테고리에, 이 욕구에, 이 키워드에 깃발을 꽂고 내가 이거 먹을 거야.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갔으니까 나중에 들어온 애들은 내 눈치 봐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여러분들이 막 치고받고 싸우는 카테고리도 있지만 아예 비어있는 카테고리도 되게 많거든요. 그건 기획을 잘하는 사람들은
옮길 수가 있습니다. 이쪽의 욕구를 이쪽의 대안으로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거든요.